속보. 이강인 축구계 뒤집어졌다. 맨시티 에이스 눌렀다. 맨시티 에이스를 눌렀다. 이강인. 축구계가 뒤집어진 이유 재조명 초토화. 프랑스 슈퍼컵 연기. 이강인. 예정보다 10일 늦게 새 시즌 시작. 프랑스 리그 1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이강인이 2024에서 25시즌을 예정보다 늦게 시작한다. 4일 이하 한국 시간 PSG는 오는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PSG와 AS 모나코의 2024 트로페 대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회 연기 이유까진 설명하지 않은 PSG는 일정과 장소는 다음에 다시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새 시즌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이강인의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강인은 오는 8월 19일 르아브르와의 리그 1 개막전을 통해 2024에서 25시즌을 시작할 예정이다. 프랑스 슈퍼컵은 전 시즌 리그 1 우승팀과 쿠프 드 프랑스컵 우승팀끼리 단판으로 펼치는 대회다. 하지만 2023에서 24시즌에는 PSG가 더블을 달성. 리그 1, 2위 팀 AS 모나코가 PSG 위 상대팀으로 나선다. 이강인은 슈퍼컵에서 좋은 기억이 있다. 이강인은 지난 1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합류를 앞두고 펼쳐진 툴루즈와의 슈퍼컵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어 2-0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이강인은 활약을 인정받아 대회 최우수 선수 MVP로도 선정됐다.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 스페인을 떠나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데뷔 시즌 36경기에 출전. 5골 5도움을 작성하며 팀이 3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강인은 새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요르카 구단 공식 훈련장에서 운동,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고교생 K리거 양민혁의 발끝이 연일 뜨겁다. 지난해 강등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강원FC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상위권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이적설까지 이어지며 양민혁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흔하게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그동안 수많은 유망주들의 활약이 있었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K리그에서 수위급 활약을 펼친 경우는 드물었다. 양민혁은 시즌 개막 이후 7경기를 치른 시점에서야 만 18세가 됐다. 소속팀 사령탑 윤정환 감독도 양민혁 활약에 내가 고등학생 때와는 비교도 안 된다. 이 나이에 이 정도 하는 선수가 없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2018년부터 준프로 계약 제도를 도입해 고교생 유망주들에게도 출전 기회가 돌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숱한 고교생 선수들이 준프로 계약을 맺었으나 양민혁 수준의 임팩트를 남긴 이는 많지 않았다. 역대 준프로 선수들의 최다 출장 기록은 2022년 성남 수비수 김지수의 19경기 1도움, 최다 공격 포인트는 2021년 서울 공격수 강성진의 1골 2도움 14경기이었다. 양민혁은 현재까지 준프로 신분으로 17경기 5골 3도움으로 압도적인 기록을 남겼다. 이후 정식 프로 계약으로 전환 3경기를 소화한 상태다. 2018년 이전에는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무대를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따금씩 특급 유망주들이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으나 프로 선수들과 훈련을 병행하고 2군 리그 또는 연습 경기를 경험하는 데 그치는 일이 많았다. 이상윤 해설위원은 정말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10대는 고사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성인 무대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천재로 불리던 차범근 감독, 박지성, 박주영도 대학 무대를 경험하고 프로 타이틀을 달았다. 라며 물론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양민혁과 같은 기회를 받았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는 양민혁밖에 없지 않나 라고 말했다. 이 해설위원의 말대로 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축구 선수는 대학 졸업 이후 프로로 진출했다. K리그 최초의 고졸 신인 선수는 1989년 데뷔한 최문식이다. 동대부 속고를 졸업한 그는
프로 첫 시즌 17경기 6골 1도움이라는 준수한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이 또한 양민혁과 달리 고등학교 3년을 온전히 보낸 이유였다. 데뷔 시즌 15경기 7골 2도움, 국가대표 활약으로 돌풍을 일으킨 이동국 역시 고교 졸업생으로 만 19세 나이였다.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안양 LG, FC 서울, 사령탑을 맡고 있던 조광래 감독은 유망주를 직접 키워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생 선수 수집에 나섰다. 이에 한동원, 고명진, 고요한 등 10대 선수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리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2년 16세 1개월에 데뷔전을 치른 한동원의 최연소 데뷔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역대 1위 기록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경기장에서 가능성은 선보였으나 주축 전력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선배들이 자리 잡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최연소 출전 기록 보유자 한동원도 데뷔골을 기록하기까지는 약 4년이 필요했다. 현재의 양민혁과 비견되는 10대의 활약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 축구사의 획을 그은 쌍용 기성용과 이청용이 그 주인공이다. 이청용 역시 조광래 감독의 작품이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FC 서울에 합류한 그는 동년배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점 프로 1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이듬해 이청용은 기성용과 함께 팀의 주축 전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2007 시즌 이청용은 23경기 3골 6도움, 기성용은 25경기 출전 기록, 컵대회 포함을 남겼다. 이들 또한 무서운 10대로 불렸으나 양민혁과 비교하면 1년이 늦은 시점이다. 당시 기성용의 경우 현재 양민혁과 같은 만 18세 시즌이지만 그는 빠른 년생으로 그의 친구들은 이미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시점이었다. 이청용과 기성용은 주전 도약 3년 차인 2009 시즌 여름과 겨울 각각 유럽으로 떠났다. 양민혁과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려면 해외까지 시야를 넓혀야 한다. 한국 축구 역대 최고 재능으로 평가받는 손흥민과 이강인 정도가 10대 시절 프로 1군 무대에서 뛴 케이스다. 손흥민은 만 18세가 된 2010에서 2011 시즌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독일 분데스리가 1군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 시즌간 모든 대회를 통틀어 14경기에 출전, 3골을 기록했다. 이강인도 만 18세였던 2018에서 2019 시즌 발렌시아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군 데뷔를 이뤄냈다. 유스틴과 2군 팀을 오가며 1군에서 11경기에 뛰었다. 당시 이강인은 스페인 국내컵 6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우승을 도왔으며 국가대표로는 U20 월드컵에 출전, 준우승과 MVP 수상에 성공했다. 이 같은 기록들을 살펴본 이상윤 해설위원은 어쨌든 양민혁이 지금 18세 나이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손흥민, 이강인 말고는 비교 대상이 없어 보인다 면서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선수다. 축구계 선수로서 부디 잘 성장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미 감독과 통화도 합니다. 193cm, 다재다능 공격수 맨유행 유력 플러스 바이아웃 599억.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6일 한국 시간 맨유는 지르크지의 에이전트와 계약 조건에 대한 새로운 회담을 가졌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지르크지와 수차례 통화를 했다. 지르크지의 바이아웃은 4천만 유로, 약 599억 원이고 오는 8월까지 유효하다. 맨유는 여전히 영입 관련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텐 하흐 감독은 지난 시즌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부임 첫해 프리미어리그 PL 3위를 기록했고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우승을 차지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리그 8위에 그쳤고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로 탈락했다. 그나마 시즌 막바지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잉글랜드 FA컵 우승을 차지했다. 덕분에 우에파 유로파 리그에 참가하게 됐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텐 하흐 감독 경질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최종 결정은 재계약이었다.
이제 텐하흐 감독 3년차를 앞두고 전력 보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전방 역시 강화를 해야 한다. 신입생 라스무스 호일룬이 리그 10골을 넣으며 무난한 데뷔 시즌을 보냈지만 아직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여기에 마커스 레쉬포드, 안토니 등 측면 자원들도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맨유가 노리는 새로운 공격 후보가 알려졌다. 바로 지르크지다. 지르크지는 네덜란드 국적의 2001년생 공격수다. 193cm의 탄탄한 피지컬을 갖추고 있으며 바이에른 뮌헨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성장했다. 2019에서 20시즌 뮌헨 1군에 합류해 독일 분데스리가 9경기, 선발 3, 교체 6에 출전했다. 많지 않은 기회에도 4골을 넣으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 다음 시즌에는 리그 3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험난한 주전 경쟁 때문에 결국 지르크지는 파르마, 이탈리아, 안더레흐트, 벨기에 등으로 임대를 떠나야 했다. 그러다 2022에서 23시즌을 앞두고 볼로냐로 이적했다. 벨기에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빅리그에서는 적응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이탈리아 세리에 A 34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했다. 볼로냐는 지르크지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5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자연스럽게 많은 팀들이 지르크지에게 관심을 드러냈다. 당초 AC 밀란이 그를 원했다. 하지만 이때는 지르크지의 에이전트가 1,500만 유로, 약 225억 원, 위 에이전트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맨유와 연결되면서 에이전트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고객을 맨유로 보내기 위해 수수료를 대폭 낮출 전망이다. 여기에 텐하흐 감독까지 직접 나서 지르크지의 이적을 설득하고 있다. 유로 2024가 막바지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르크지는 대회 종료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3. 물병이시여. 다만 무관에서 케인을 구하소서. 0. 스위스의 승부차기 구역승으로 4강 진출. 유로 2024.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는 7일 한국 시각 독일 디셀도르프 아레나에서 열린 스위스와 유로 2024 8강전에서 연장전 포함 120분 동안 1에서 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수문장 조던 픽포드, 에버턴, 위 영웅적인 선방으로 승부차기 점수 5에서 3으로 승리해 4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지난 유로 2020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한 잉글랜드는 2대회 연속 준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잉글랜드는 21세기 이후 5번이 대회에서 단 한 번도 4강 이상을 밟아본 적이 없다. 유로 2008에선 예선을 탈락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유로 2대회 연속 준결승 진출을 이룬 최초의 잉글랜드 감독으로 등극했다. 그는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 첫 유로 우승을 노린다. 손흥민 절친,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은 10년 넘게 지속된 무관 징크스, 탈출까지 단 2승만을 남겨뒀다. 케인은 친정팀 토트넘, 현 소속팀 뮌헨, 잉글랜드 소속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다. 잉글랜드는 11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릴 준결승에서 같은 날 튀르키예를 상대로 2대1 역전승한 네덜란드와 맞닥뜨린다. 잉글랜드 네덜란드 승자는 스페인 프랑스 준결승 승자와 결승에서 우승을 다툰다. 출발은 불안했다. 지난 1일 슬로바키아와 16강에서 연장승부 끝에 간신히 2대1 역전승한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 내내 제기되는 경기력 부진을 씻어내지 못한 모습이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수비 전술을 4백에서 3백으로 바꾸는 과감한 변화를 꾀했지만 이러한 변화도 소극적이고 파괴력 없는 잉글랜드를 바꾸지 못했다. 전반은 0에서 0 무승부로 끝났다. 0에서 0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던 후반 30분 브릴 엠볼로 AS 모나코에게 치명적인 선제골을 내줬다. 상대 우측 크로스를 문전 앞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지난 슬로바키아전에선 전반에 선제골을 내줘 후반에 뒤집을 시간이 있었지만 경기 종료를 15분 남겨두고 실점을 허용한 것이다.
잉글랜드 관중석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5분 만에 빠른 동점골이 터졌다. 16강까지 내내 침묵하던 아스널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상대 박스 부근 우측에서 가운데로 파고들며 골문 좌측 하단을 노리고 찬 왼발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망에 꽂혔다. 잉글랜드는 이 골로 간신히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 연장전 30분 동안 골이 나오지 않았고 승부차기가 펼쳐졌다. 정규 시간의 영웅이 동점골을 넣은 사카였다면 승부차기의 영웅은 픽포드였다. 픽포드는 스위스의 1번 키커 마누엘 아칸지, 맨시티 위 슛을 선방했다. 경기 후 픽포드의 물병에 아칸지는 왼쪽으로 다이빙 등 스위스 선수들의 페널티킥 성향이 적힌 커닝 페이퍼가 공개됐다. 반면 잉글랜드는 콜 팔머, 첼시, 주드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 사카, 아이반 토니, 브렌트포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리버풀가 모두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승부차기로 패해 우승에 실패한 잉글랜드는 3년 뒤 승부차기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연장전에서 다리 부상으로 교체된 케인은 벤치에서 팀이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픽포드를 꼭 안아줬다.